어렵게 다시 만난 유비와 관우 장비는 어진 태수 유표가 다스리는 형제를 찾아가 유표에게 의탁한다. 큰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형주의 작은 마을 하나를 다스리는 데 만족해야 하는 자신을 한탄하던 유비는 수경 선생의 권유로 제갈공명을 찾아간다. 삼고초려 끝에 마침내 제갈공명을 군사로 모시는 데 성공한다. 한편 조조는 남쪽 지역을 영역으로 해 강력하게 성장한 오를 견제하기 위해 화우동을 장수로 내세워 유비를 지나 제갈공명의 지략 앞에 원정은 실패하고 만다. 그러자 이번엔 오와 동맹을 맺고 유비를 치려고 하나 오의 중심들은 조조와 동맹을 맺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게 갈린다. 그러나 유비의 사신으로 오를 방문한 제갈공명이 주유등의 주화파를 설득해 조조와 일전을 벌리게 하고 마침내 적벽대전의 서막이 열리는데, 싸움을 하느냐 항복을 하느냐 대장군께서는 장군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군사 전략가로 소문이 자자한 제갈공명 군사가 오셔서는 분분하던 의견을 잠재우고 싸워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돌려놓았다고 들었습니다만 나는 반대입니다. 조조에게 손을 들고 즉시 동맹을 맺어 유비군을 친다. 이게 내 생각이요. 장군께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시오. 앉아서 나라를 팔아먹자는 말씀입니까? 조조는 천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천자의 황명을 따르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은 조조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유비를 쳐서 실력을 보이면 조조도 겁을 먹고 형주를 우리에게 내주고 군대를 돌려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조조와 유비 둘 중에 누가 싸워서 이기기 쉬운 상대인지만 생각한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군사, 뭐라고 말 좀 해보시오. 과연 장군은 훌륭한 전략가십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치를 따지자면 맞는 말씀입니다. 항복을 하는 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고 말고요. 군사, 대장군 앞에서 하던 이야기와 말이 틀리질 않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나라를 팔아먹느냐, 주군이 치욕을 참아야 하느냐 이런 거창한 얘기를 할 것도 없이 조조와 아주 쉽게 손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손을 잡아요? 한 명씩 작은 배에다 태워 조조가 있는 곳으로 들여보내주면 조조는 아주 기뻐하면서 손을 내밀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를 한 명씩 보낸다는 겁니까? 조조는 일찍이 업의 수도인 동아부근에 동작대를 세우고 이후에 자기가 할 일을 시로 적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내걸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사회를 평정해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부인을 자기 여자로 만들어 늙어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조조는 이름난 호색가로 특히 이 강남 땅에 절세 미녀들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교부인을 탐하고 있나 봅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조조는 절세 미녀라는 교부인을 찾을 것이니 교부인을 배에 태워 조조에게 뇌물로 바치면은 유비고 뭐고 돌아보지도 않고 깃발을 감아들고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 버릴 것입니다. 닥치시오! 교부인이라는 그 여자는 나의 아내요! 몰랐습니다, 장. 전 다만 조조가 뭘 원하는지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놈
조조, 내 가만두지 않겠다. 결단을 내리세요. 조조 같은 역적에게는 천벌을 내줘야 합니다. 나도 결심을 했어. 장군, 이 칼을 들고 즉시 전군 출동 명령을 내리시오. 이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는 조조의 군대와 일전을 벌이게 됐다. 이놈의 선관 후회할 것이다. 조조도 즉시 모든 병사를 이끌고 장강을 거슬러 내려왔다. 양쪽의 군대는 적벽의 우선대를 끼고서 수위가 높아지길 기다리며 대치했다. 공명 이 녀석, 조조군은 수상전에 약하다고 업신여기더니 아니잖아. 조조군 병선이 포진하는 걸로 보니 보통 전술이 아니야. 응? 이럴 수가! 누구? 당했어! 조조의 작전이 말입니까? 조조가 아니고 공명에게 말이오. 그 녀석이 대장군과 나를 속이고 기어코 우리 군을 자기 유리한 대로 끌어들였단 말이오. 무슨 속셈으로? 모르겠어. 하지만 제갈공명은 하늘도 움직일 기백을 가지고 있어. 누구? 제갈공명을 내가 지금 당장 없애버린다면 과연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어? 군사, 수상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이 이처럼 넓으니 먼저 하늘을 나는 무기인 화살이 있어야겠지요. 저도 동감입니다. 한데 문제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화살이 모자라 그게 걱정입니다. 군사, 공의의 지혜로 화살을 10만 개쯤 급하게 구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언제까지면 되겠습니까? 열흘 안으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열흘이요? 적이 언제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데 열흘은 너무 좋습니다. 화살 10만 개를 사흘 안으로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군사, 진중에서 허튼 소리는 엄하게 다스린다는 건 아시겠죠? 만일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게 된다면 우리 군의 군법에 따라 처단할 것인데 각오는 하고 계십니까? 그야 당연하지요. 누구냐? 누가? 양아, 나다. 형이다. 형님, 자 안으로요. 양아, 형님. 내가 오나라의 관리로 나아가려고 장강 나루토에서 너와 헤어진 게 벌써 얼마나 됐느냐? 13년입니다. 지금도 그때의 그 슬픔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얘들아, 몸 건강히 잘 지내야 한다. 어머니도요. 엄마! 형! 아우, 나라! 한국 빨리 잡혀왔다! 그때 나한테 약속했던 대로 넌 훌륭한 학자가 되어줬고 너 같은 동생을 둬서 난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유비 장군의 사자로 이곳에 왔다는 말을 듣고는 금방이라도 달려와 보고 싶었다마는 보다시피 비록 말단에 관리지만 송건 대장군님 밑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처지라 사람들이 쓸데없이 의심을 할까봐 널 만나는 걸 미뤄왔다. 형님의 마음 씀씀이에 감사할 뿐입니다. 양아, 내가 오늘 널 만나러 온 것 알고 있습니다. 대도덕인 주유가 날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알고 있었구나. 사흘 안으로 화살 10만 개를 구해오지 않으면은 가차없이 군법의 회부에 내 목을 베어버릴 건가 봅니다. 양아, 네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주인으로 섬기는 유비를 버리고 오나라 가신이 되는 거야. 우리가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제 겨우 만나놓고 또 널 잃어야 하다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제발 이 형의 말을 들어다오. 형님, 마음은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비 장군님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형님이 바라신 것도 제가 사람의 도리를 지키며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맞다. 어쩔 수가 없지. 아니 근데 네가 화살 10만 개를 대체 어디서 구하겠다는 거냐?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다오.
그러겠습니다. 먼저 작은 배 20척과 배 탈 병사 각 30명, 그리고 배는 푸른 장막으로 들이우고 배는 집단을 1000단씩 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작은 배에 집단을 실어? 그걸로 뭘 어떻게 화살을 만들겠다는 건지.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갈공 말대로 오나라 신하가 된다고만 하면 될 텐데 오늘이 약속한 마지막 날인데 어쩔 셈인지. 날이 슬슬 저무는군. 공명은 뭘 하고 있나?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배 안에서 무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화살 10만 개를 한꺼번에 만들어낼 재주는 없을 거야. 쥐새끼처럼 몰래 도망갈 궁리나 하겠지. 엄중하게 감시해라. 날이 밝는 대로 목을 쳐야 할 죄수니까. 카카! 공명이 난류 쪽으로 배를 몰고 갑니다. 배를 몰아? 병사는 불격지로! 내가 화살을 맞고 기울고 있다. 이제 이 자식 괜찮아. 좋아, 이제 그만 됐다. 옷을 올려라. 조조금 병사들아, 보내지는 화살 5만 개 받겠다. 오늘은 그만하고 푹 자도록 해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배 한 척에 화살이 약 5,000개쯤 박혀 있는 것 같으니 약속드린 10만 개가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약속은 지킨 셈이죠. 공명 선생, 끝을 날 수 없는 선생의 기략에 제 머리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근데 어째서 사흘째인 오늘 밤까지 기다리셨는지 무슨 까닭이라도. 천문을 관측하니 오늘 밤에 안개가 제일 많이 낄 것 같더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군대의 작전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실은 적병선이 친 진을 깰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과연 이 전술로 이길 수가 있을지 선생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계책 하나를 생각하긴 했습니다만 혹 누가 들을지 모르니 손바닥에 써서 펼쳐 보이실까요? 그렇군요. 그럼 저부터. 아니. 선생님! 수란이가 아니냐? 네가 어째서 이 먼 곳까지 왔느냐? 유장군님이 선생님이 무사하게 잘 계시는지 모른다며 걱정을 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오면 의심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해서. 그래, 고맙다 수란아. 네 용기는 대장부 이상이구나. 그래도 너무 위험한 짓은 하지 마라. 내게는 제일 소중한 사람이니까.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강 저쪽 편에 있는 조조군 진영도 몰래 살펴보고 왔는걸요. 어이, 거기에? 선생님, 저쪽 병사들은 기후와 물이 맞지 않아서인지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사도 모자라는 것 같고요. 선생님, 지금 공격을 하면 틀림없이 이길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됐다.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어서 떠나도록 해라. 선생님은 언제쯤 돌아오실 건데요? 글쎄다. 이 장강에 남동풍이 불기 시작할 때쯤은 돌아가마. 그리고
이걸 유 장군님께 전해드리고 적벽에서 전투의 불길이 솟아오르면 모든 병사들을 이 편지에 적은 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배치하라고 꼭 전해야 한다. 또 하나, 돌아가기 전에 사람을 한 명 찾아줬으면 하는데 네? 누구래요? 형주에서 내가 봉룡이라고 불려올 때 봉추라고 불려오던 또 한 분의 학자가 계시던 거 기억이 나느냐? 네, 봉추 선생. 본명은 방통. 자는 자원이라는 분이잖아요. 그래, 그분이 지금 이 오나라 어딘가에 계시다. 그분을 찾아서 이걸 봤다고 전해드려라. 이야, 형주임이 수란이가 아니냐? 방통 선생님. 네가 여기 나타난 걸 보니 봉룡 선생의 사랑 얘기가 궁금해지는데. 선생님, 잠깐만. 이리로. 불? 네, 손바닥에 불이라는 글자만. 아니, 공명 선생이 가르쳐준 게 그가 불이냐? 네, 그럼 아실 거라고. 그럼 안다. 아, 수란아, 2, 3일 전에 조조군의 장관이란 장수가 이곳에 염탐을 하러 몰래 들어왔다 잡혔다는데 어디에 갇혀있는지 너 혹시 알고 있니? 에? 글쎄요. 아, 참. 서산에 있는 동굴에 감옥이 있다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서산의 동굴이라? 누구시오?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저 양양의 봉추 선생님. 선생님 같은 분이 왜 이 깊은 산골짜기에 괜찮으시다면 제가 조조 승상님을 만나게 해드릴까요? 말은 고맙네만 나야 오나라에서 아무런 녹도 받고 있지 않으니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이 의리가 있지. 이 장관을 믿어주십시오. 그래? 그래요? 무엇이 장관이 돌아왔다고? 오너라에 있던 학자 방통이란 사람이 오를 배신하고 장가를 빼내왔다고 합니다. 방통? 방통이란 사람은 봉룡이라 불리운 제갈공룡과 함께 형주에서 학문을 떨치던 봉추 선생이 아닌가? 방통 선생, 높은 명성은 익히 들어압니다. 선생께서 저를 도와주신다면야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마는 무슨 일로 오를 버리신 겁니까? 저야 원래 보시다시피 이렇게 추람 중에 추람이 올시다. 근데 송골은 주유처럼 잘생기지 않으면 옆에 두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유 같은 인물의 지혜야 저한테 비하면 어린아이 머리밖에 되지 않죠. 이 술이 한잔하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불만이 쌓였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유의 병법을 제가 깨뜨려보고 싶걸랑요. 어떻게요? 그 전에 이 편의 준비부터 철저하게 해야겠어요. 여기 오다 보니까 병든 병사들이 많이 눈에 띄던데 배를 잘못 연결해서 그런 거라고요. 이게 장갑의 파도가 높아서 뱃멀 위로 몸이 상한 거예요. 이건 그럼 배들을 어떻게 묶어두는 게 좋겠습니까? 다 방법이 있죠. 그렇군. 이제 아무리 파도가 높아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병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철새연한계라고 합니다. 철수연한의 기라. 방통 선생, 철새 연안에게 고맙습니다. 좋은. 장군은 조림의 서쪽, 선도에 진을 펼치고 장비는 남이령 호로곡으로, 관우는 화용도의 산마루로 올라간다. 이렇게 씌어있다. 부탁한다. 예. 근데 군사님은 언제쯤 돌아오시겠다고 하더냐? 장강에 남동풍이 불기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남동풍이 불어? 이상합니다. 지금쯤이면 장강에는 북쪽과 서쪽에서 바람이 불 텐데요. 대도독, 병문안 왔는데 몸은 좀 어떻습니까?
가슴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음식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장군이 앓으시는 게 바람 때문이지요. 바람? 예. 남동풍이 불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화공을 하더라도 조조의 병선들을 태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병이 난 것 아닌가요? 제가 알아보니 지금쯤 이곳에는 남동풍이 불지 않는다고 합니다. 군사께서는 진작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은 둔갑술로 바람의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도 있지요. 아니, 그게 무슨... 이 부근에 있는 남병산 꼭대기에 높이가 9척이고 층이 3단인 칠성단을 세우고 120여 명의 병사들에게 28쑥 별자리 깃발을 들고 지키게 해서 사흘밤 사흘낮을 주문을 외우며 기도를 하면은 마지막 날인 사흘째 거센 남동풍이 불어옵니다. 명심해라. 이제부터 사흘밤 사흘낮 동안 허락없이 정해진 자리를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 명령을 어긴 자는 목을 베겠다. 노공, 동남풍이 불기 시작하면 즉시 전군 총공격 명령을 내리라고 주유 장군께 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바람은 자고 파도도 잠잠하니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 이제 오의 손권 주유 그리고 그 뒤에 빌붙은 현덕 제갈공명을 우리 정예병사 100만의 위력을 보여주마. 달이 밝으면 이 연환의 수상지를 펼쳐 장강을 평지처럼 뒤엎어 단번에 공격한다. 승리는 모두 내 손에 있다. 천하는 이제 모두 이 조조의 것이 된다. 목을 씻고 나를 기다려라. 자, 그대들 내일 있을 승리를 축하하며 잔을 듭시다. 예. 승승각하. 우리 군의 위용이 당당합니다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뭔지 말해보시오. 우리 배가 모두 저처럼 하나로 연결이 돼 있으니 만일 적이 화공을 해온다면 막아낼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이미 나도 알고 있어. 화공을 하려면 바람이 있어야지. 우리 군대 위치는 북서, 적군은 남동이요. 남동풍이 불지 않는 한 적이 화공을 해봐야 자기 편만 다칠 것이며. 하지만 지금 계절에는 남동풍이 불지 않소. 보시오. 비단결처럼 단단한 이 장강의 수면은 말이요. 아마 일어나라! 일어나라!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하늘의 별자리가 바뀌고 오늘 밤이 마지막 날이야. 큰 바람은 그냥 실바람도 불지 않는다. 제갈공명 이 녀석의 허풍에 내가 속았다. 바람아 일어나라! 드디어 오늘 나의 100만 병사가 오나라를 무참하게 짓밟아 줄 것이다. 조종은 대선단이 쳐들어오고 있다! 무엇이? 무섭다. 과연 조절은 위대하다. 저만한 위용을 난 여태 본 적이 없다. 바람이 불지 않아 화공을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공명! 바람아 일어나라! 남동에서 부는 바람아 어서 불어와다!
보십시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남동풍입니다. 불지 않을 바람이 불어오다. 제갈 공명은 요술도 부린단 말인가? 아무래도 살려둬선 안 되겠다. 어서 남병산으로 달려가서 제갈 공명을 잡아라. 바로 네 군의 위협은 그런데 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어떻소 정? 쇠사슬로 배를 서로 묶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지 않소? 어서 오십시오, 군사님. 기다렸습니다. 오, 장군이 어떻게 여길? 남동풍이 늦게 오신다길래 마중 나왔습니다. 제갈 공격! 대구동이 병력이다! 돌아와라! 무슨 명령인지 알고 있다. 날 죽이고 싶어 부르지만 너희들 손에 죽을 제갈 공명이 아니야. 야사! 돌아가서 주위에게 전해라. 오늘 밤에 남동풍이 부는 것은 천문을 읽어서 미리 한 것이 도수를 부는 게 아니라고. 승상가가 바람 방향이 변해 도칙한 깁니다. 이럴 수가. 이건 남동풍이다. 남동풍이 불때가 아닌데 어째서 지금? 저기다! 뭐지? 저기다! 저기 온다! 내 프림트가! 불이다! 모두게 막아라! 왼쪽으로 돌려라! 이러다간 모든 배에 불이 붙겠다. 모든 배는 돛을 내리고 철새를 끊어라. 이동해가고 있다! 한숨에 불태워버려! 적합니다. 공격해라. 안됩니다! 바람 때문에 화살이 멀리 날아가지 않습니다! 좋다. 우리 전함이 자랑하는 불대포 위력을 보여주마. 쪽으로 들어간다! 알았다. 계속 쏴라. 발사. 발사. 안 됩니다! 너무 가까워서 조준이 안 됩니다! 고개를 내려서 조준해라. 우리 편대가 가로막혔어!
집은 부서져도 상관이 없다. 왔다. 접근전은 성공이다. 적선의 좌우로 배를 바짝 붙여라. 이럴 수가. 바람이 저기였구나. 카카, 어서 배에서 피하셔야 합니다. 이럴 수가 있나? 장녀, 어서 막아주시오. 참혹한 모습이다. 저게 바로 위용도 당당하던 우리 병선의 모습인가? 충격의 고삐를 늦추지 마라! 식량 창고에 불을 질고 저쪽으로는 모두 없애버려라! 불태워라! 모두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해서 적벽에서 벌어진 싸움은 단 하룻밤 만에 5군의 대승리로 끝이 났다. 이렇게 허무할 수가. 응? 보자. 5군 병사가 추격해 옵니다. 카카. 공명이나 주위의 용병술도 그리 뛰어나지는 못하구나. 내가 만일 그들이라면 여기에 병사를 숨겨뒀다가 단번에 적의 숨을 끌어놓을 텐데. 나는 유비 현덕궁의 장수 조은이다. 널 기다렸다 조조. 잠깐 여기서 쉰다. 음식 준비를 하도록. 어떠소 장군? 공명도 이 골짜기까지는 손을 쓰지 못한 모양이요. 이젠 산 거나 마찬가지요. 왔느냐 조조! 하고 내라!
갑니다, 관우 형님. 어서 가라! 어서! 울지 마, 힘을 내! 여기까지 병사들을 숨겨놓진 않았겠지. 승상각하! 아주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이라는 인사를 드려야겠지만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군사이신 제갈공명의 명을 받아 성상을 지기 위함이니 죽어도 섭섭하게 생각지 마시오. 장군, 내가 졌다는 걸 깨끗하게 인정하겠어. 옛날의 정을 봐서 이번 한 번만 그냥 놓아주지 않겠소. 부탁이요. 성상님께 입은 은혜는 백마전투에서 알량관문 죄목을 내어 이미 갚은 걸로 압니다. 오늘은 사사로운 인정으로 살려드릴 수 없습니다. 장군! 죽이려면 이 장녀부터 죽이시오. 승상각하에게 입은 은혜를 난 아직도 다 못 갚았소. 장수의 인정으로 이곳을 지나가게 해주시오. 지나갈 수 있게 길을 비켜라. 위로 물러서라. 어서 물러서. 그렇다면 장군은 옛날의 은혜를 갚는다며 일부러 조조를 살려줬다는 말입니까? 군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하다는 걸로 끝이 날 일입니까? 내 명령은 유비 대장군의 명령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을 했거늘 아무리 장군이라 하더라도 군율을 어긴 죄가 큽니다. 장군의 죄를 죽음으로 다스리겠소. 군사, 관우가 군율을 어긴 건 나도 압니다마는 우리 세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을 것을 하늘을 두고 맹세한 의형도 아우의 죄는 내 죄나 마찬가지니 이번에 조조를 놓아준 죄를 후일 공을 세워 갚으라고 하는 게 어떻겠소, 군사? 대장군의 명령이라면 따라야 하겠죠. 관우 장군께 명령을 내리겠소. 지금 당장 병사를 이끌고 형주로 들어가 양양성을 빼앗으시오. 양양의 유정은 조조를 도와 우리를 치료했으니 우리의 적. 목숨을 걸고 싸운다면 뺏을 수 있을 것이오. 감사합니다, 군사님. 이 관우 군사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형님,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전부를 이끌고 형제를 빼앗겠습니다. 군사의 따뜻한 인정 고맙소. 무례했음을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엄하게 다스리지 않았다면 관우 장군은 자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장군을 살리려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군사, 그대는 그것까지 생각을 했단 말이오?
이제 관우는 모든 힘을 다해 양양성을 빼앗을 겁니다. 보십시오. 드디어 형주가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형주의 양양성을 유비의 군대가 빼앗았다고 합니다. 유비가 형주를? 그래, 그랬구나. 그게 제갈공명이 처음부터 노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조조와 싸우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 틈을 타서 형주를 차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해가며 얻은 대가를 공짜로 가려치려 하다니. 형주를 놈들에게 빼앗겨버리고 나면 적벽 싸움에서 거둔 승리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가서 쳐부수겠습니다. 그 몸으로 괜찮겠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적벽의 모습이 보이질 않다니. 상관없다. 올려! 공명이 날 속였구나. 속이긴 우리가 뭘 속였단 말이오? 겁이 나면 돌아가시오. 이 나쁜 놈들, 우리 군을 들러리로 세워 형주를 가로채는 것은 도둑질이란 마찬가지다. 조유 장군, 조조와 손을 잡고 우리를 치면은 형주는 오해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장군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이 형주는 돌아가신 유표 태수님이 유비 현덕공에게 들고 싶다고 유언을 하신 땅이니 우리 땅이라 할 수 있어. 왜 영토가 아니요? 힘으로 하겠다면 상대를 해드리겠소만 정 그러실 작정이요. 말이 필요 없다. 쳐라! 뭐 또라느냐? 말이 안 들리나? 방통. 그랬어. 저 위에 있는 공명과 둘도 없는 친구의 방통이요. 여기 있는 병사들은 모두 내가 기는 민병이요. 그러니 장군의 명령을 들을 리가 없지요. 이제 알겠소. 장군의 죄가 겨우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더 망신당하기 전에 어서 돌아가시오. 가만두지 않겠다. 야! 이 녀석. 공명, 각오해라 공명. 공명. 주요 장군, 용서하시오. 장군을 이 지경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게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세상이치 때문이 아니겠소. 저는 본래 예의라고는 모르는 사람이나 군사 진학에 관해선 저기 계시는 복령 선생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니 각하께서 일할 자리 하나 주시지 않겠는지요? 술을 조금 줄이신다면요, 봉추 선생. 예? 아이고 나 이거 참. 선세의 철새 연한계야말로 조조군을 깬 제일 큰 공입니다. 군사가 계신데 선생까지 찾아주시니 복령과 봉추, 두 현인을 얻은 이 유비 현덕은 정말 운이 좋은가 봅니다. 고맙습니다, 봉추 선생. 너무 이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계획을 말씀드리죠. 이 형주는 동으로 손권, 북으로는 조조와 다 있고
정치 정세는 불안합니다. 이곳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전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적벽에서 대패한 조조는 남쪽을 정벌할 생각은 포기하고 이후로는 이 한중 땅으로 진출해 나갈 것입니다. 한중에는 사이교 종교인 오두미도를 신봉하는 장로 일족이 세력을 차지하고 이미 조조가 쳐들어올 것에 대비해 촉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총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까 겁을 먹고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각하께서는 즉시 군대를 이끌고 총나라로 달려가 이 땅을 막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전하를 세 개로 나누어 다스리는 계획은 이 총나라를 얻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왕통! 믿어주시는 겁니까? 제 말을요. 이제도 말도 많고 말썽도 많았던 형주를 이 기회에 저희에게 넘겨주시면 좋을 텐데요. 말만 그 말썽만한 적 없소이다.